먼저 건설 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감문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득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건설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596억 3,600만 원보다 27억 6천만 원이 증액된 623억 9,600만 원으로 4.6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균형 개발의 건설행정 운영 지원에 930만 원이 감액된 2,970만 원, 건설보상 운영 지원에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으로 금년도 예산액 299억 3천만 원 대비 53억 2천만 원이 감액된 24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먼저 군도정비 사업입니다. 군도 4호선 부사원 복리 구간 구조 개선 등 8건에 33억 5천만 원이 감액된 6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하단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북방면 구만리 북월선 도로학 포장 등 27건에 44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1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 하단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관리에 8,900만 원이 증액된 4억 6,3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 도색에 3억 원이 증액된 6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 보수에 4억 8천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 용지 보상에 5억 원, 노후 위험 교량 유지 보수에 5억 원, 도로 확포장 실시 설계에 1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중간 교통소통 대책입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에 15억 원이 증액된 18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도비 8천만 원이 포함하여 1억 6천만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도비 1억 6,4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하단 상단 안전한 경관하천 조성에 금년도 예산액 126억 2천만 원 대비 37억 700만 원이 증액된 16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하천 제방 정비로 하천면 윗골천 유지보수 등 36건에 1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1억 3천만 원, 546쪽 상단 하천 가꾸기 사업에 2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2억 원,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3억 원, 하천 재해예방 사업에 도비 4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7억 5천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에 2억 1천만 원이 증액된 8억 1천만 원, 성동천 화동지구 지방하천 정비에 6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6억 6천만 원, 540쪽 상단 서선명 생곡리 생곡천 소하천 정비 등 7건에 27억 원이 증액된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지역사회 개발에 당초 예산액 163억 8천만 원 대비 43억 2천만 원 증액된 20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농촌지역 균형개발 사업 중 마랑길 포장으로 홍천읍 산마치 1이 독굴길 포장 등 68건에 2억 5,800만 원이 증액된 36억 5,900만 원, 550쪽 중간 배수로 설치로 홍천읍 결혼 1, 2 도로봉마을 세천 정비 등 85건에 1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9억 4천만 원, 552쪽 하단 교량 및 암거 설치로 홍천읍 상호안리 상호안천 교량 신축 등 9건에 23억 6천만 원이 증액된 39억 3천만 원, 553쪽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로 내면 박내일이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등 2건에 2억 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2천만 원, 홍천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용역에 1억 원,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로 하천면 군업리 소기랑 개축 등 3건에 59억 5천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편입 사유지 보상에 5억 원,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통합건설관리에 2억 원이 증액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행정운영 경비의 도로 관련 인건비로 6억 3,100만 원, 부서운영 기념분 경비로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분의 지랄 의원님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37쪽부터 555쪽까지입니다. 지랄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락 의원입니다. 537페이지 그 주기장 예산은 좀 줄었어요. 왜 줄었죠? 당초에는 이제 저기 이탁 주기 전까지는 이제 저희 공공요금이 납부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현재 이탁 건설기계 연맹이 이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공공요금은 이제 그쪽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줄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이용률은 어때요? 거기 이용률은? 이용률은 뭐 평균 10대 이상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개가 또 현재 공사 중에는 또 현장에 다 나가 현장에 있고 기계들이 예, 있어서 그렇죠. 예, 겨울에 동절기에는 이제 주로 좀- 이용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이 주기장 이제 완공 후에 노상 이런 중장비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어때요? 뭐 피부로 느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궤도를 좀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궤도는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만침에 이제 그 주기장에 쓰는 중장비가 만약에 주기장이 없었다라면 또 시내에도 곳곳에 서 있을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맨 밑에 그 공공기관 구조 개선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이건 지금 현재 네.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발주를 이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 관계랑 또 이게 전체 사업비가 28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내년도에 이제 상반기 중에 집행 관계랑 파악해서 그 정도만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만큼만 세워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세운 게 일부 이제 2월이 된 부분이 있고 네. 또 내년도에 집행 가능한 부분까지 해서 그 집행 실정에 따라서 하반기에 뭐 추가로 더 편성하든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539페이지에 그 풍암리 현화선하고요. 물걸리 동창선 요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풍암리 현화선은 지금 현재 1차분 발주가 돼 있는 상태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토공사 있고 지금 이제 2차분 공사비 지금 저기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내년도 봄부터 공사 시작을 본격적으로 합니까? 현재도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올해 1차분 발주해서 지금 하고 있고 네. 내년도에 추가로 더 지금 12억을 더 들어가니까 더 네. 많이 진행이 될 것 같고 동창선은 지금 그 김이만세 공원서부터 저수지 방향으로 가는 구간 지금 그 구간지 발주할 계획입니다. 거기 다 어디까지 가요? 저수 밑에까지 가요? 거기 오광춘 시내 네네. 그 삼거리까지 갑니다. 고유로는 아직 협의가 안 돼서 그 목장 밑에까지? 네네. 아, 거기 보면은 그 목장 가기 전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네네, 거기까지 네. 우선 1차적으로 거기까지 진행하고 네. 이게 좀 마무리되면 추가적으로 뭐 또 해서 끝까지 음.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 때문에 상당히 몇 년 늦어졌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그 뭐 하천 저기 저 교량 조그만 교량 뭐 이런 마을 안길 이런 것들은 그 각 읍면에서 이제 저 사업 신청했던 게 있잖아요. 네네. 예. 몇 프로 정도 반영이 됐어요? 저희가 지금 마을 안길 배수로 이런 부분은 한 60% 정도 반영을 한 겁니다. 나머지 그럼 40%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지금 뭐 예산의 한계도 있고 뭐 네. 지속적으로 지금 가야 되고 뭐 1회 추경 또 2회 추경에서도 이제 추가로 가야 되고 어떤 이런 부분은 이 주민들의 불편 사항도 해소하는 부분이고 또 그렇죠. 네. 넓게 봐서는 또 그 지역 건설의 활성화도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산을 감액할 건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읍면에서 올린 그런 그 사업들이 그 아마
가장 그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들어가지 포함되지 못한 것들은 1, 2 추경을 통해서 좀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하여튼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는 계십니까? 네, 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경입니다. 546쪽에 국가하청 홍천강 유지보수 있잖아요. 뭐 국비 사업으로다가 진행되는 거긴 하지만 2억 1,8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건지 혹시 홍천군에서는 알고 계시나요?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5억 9,400이었다가 전체 지금 8억 1,000으로 지금 증액돼서 국비를 추가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검 비용에 지금 4억 3,300이 들어가고요. 점검 비용? 예, 그러니까 그 홍수기 전중후 점검 법적으로 이제 전중후 점검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정기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점검, 그다음에 성능 평가 이런 부분에 저 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4억 3,300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하천 시설물 유지 보수 뭐 제방도 배수 통관 뭐 이런 유지 보수 사업에 2억 5천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설 및 지장목에 1억 2천 해서 전체 8억 1,300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국비 사업으로 넘어오거나 이렇게 어떤 매칭 사업으로다가 많이 넘어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질의나 이런 것들을 별로 이제 잘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뭐 이 국비 사업이 사실은 이제 지역 현안하고 부합하거나 뭐 주민의 의견을 보완이나 또 뭐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지자체 의견도 좀 달아야 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조정이나 건의나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과장님한테 요 이제 하천 둔치 주차장 문제 때문에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었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확실하게 주민들께서는 이제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 그 주차장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시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과장님이나 또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 강변에 있는 둔치 주차장이 그대로 존치하고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 환경청에도 홍천군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을 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지금 둔치 주차장 구간은 지금 원주 환경청에서 지금 홍천강 정비 사업으로 이제 설계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둔치 주차장이 거의 차량이 한 500여 대 지금 주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거를 뭐 다시 복원한다라면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사실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주환경청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둔치 주차장은 존치하는 거로다가 강력히 요구를 했고, 또 환경청 담당 팀장한테도 이제 그렇게 존치하는 거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남산교 이쪽으로다가 현재 그 토공으로 돼 있는 구간은, 그 구간은 현재 이제 산책로 있고 옆에 하천에 이제 저수관 있으면서 이제 토공으로 돼 있는 부분은 그쪽 바닥은 뭐 식생 블럭을 정리를 해가지고서 지금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이제 그런 의견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주민들의 삶, 우리 홍천강 그 둔치 주차장은 사실은 홍천강 우리 국민들하고 삶에 그 가장 밀접하게 접근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식생블럭 해갖고서는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이 사업하면서 그 환경적인 부분이나 수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영향을 좀 받나요? 이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제방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다가 네네. 그 공사 시기에는 뭐 일부 흙탕물 정도는 이제 발생이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제방이 완료되면은 환경적인 영향을 받을 사항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장 뭐 생각하시는 게 주차장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문서화는 받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그럼에도 이제 변함이 없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 네, 확실하게 확실한 거고. 담당 부서하고 지금 그 의견을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항상 여태까지 우리가 이제 도로를 만들 때나 그 국가에서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국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중간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마도 그런 역할이었던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지랄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주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준수 의원입니다. 그 548페이지 보면 마을 한길 확장도 있고 아스콘 더 씌우기도 있잖아요. 네. 그 마을 한길은 지금 뭐 지역권 설정 받아서 마을 한길 포장하실 것 같고 네. 아스콘 더 씌우기 같은 경우도 지역권 설정 동의를 받아요. 토지 사용 승낙은 받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만 받아요. 네, 네, 토지 사용 승낙을 못 받으면 아스콘 더 씌우기도 못 하겠네요. 네. 지금 그런 건으로 해서 소송이 걸린 사례가 지금 다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전체 다 지금 여기 아스콘 더 씌우기도 지금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사업 구간 내에는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래서 뭐 추후에 이제 참여 추경 때 일부 이제 보고를 드리겠지만은 일부 지금 사용 승낙이 안 돼가지고서 뭐 일부 구간을 조정해서 사업비로 지금 감액을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거에는 뭐 지금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해서 지금 다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구간은 뭐 포장 아스콘 더식을 한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자꾸 이제 사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다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 549페이지 보면은 남면 화전 삼리 마을 한길 포장 209라고 돼 있는데 670m. 이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요거 그 심의 끝나고 과장님. 네, 이거는 뭐 번지 수는 있습니다. 예, 화전 삼리하고 네. 신대 1, 2, 9 밑에 보면 마을 한길 포장. 신대 1이요. 예, 화전 1이 화전 3리, 그 다음에 화전 3리 빼고 신대 1리 제방도로 포장 700m. 신대 1, 2 제방도로는 저기 보면은 신대교라고 교량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 창말 쪽으로 하류로 내려가는데 거기 지금 저기 뚝마루 쪽이 포장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지난번 그 팀장님하고 제가 갔다 왔던데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예. 신대 1리 마을 한길 포장은 그러면 어디쯤이죠? 신대 1, 2가 지금 그 저기 저 신대교부터 그 창말 방향으로 하천 뚝마루 올라오는 거기 110m하고 또 700m짜리가 있어서 신대 1, 2. 그거는 뭐 번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예. 자료는 있는데 예, 끝나고 번지만 자료를 있어가지고 예, 정확한 자료를 좀 예, 예. 설명해 주세요. 예, 그리고 543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면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15억이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교통약자 보호구역 정비 사업 중에서요. 네. 이게 이제 특정 지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포괄적으로 여러 구역을 같이 예산 편성해서 포함시켜서 올린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홍천군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게 이제 91개소가 있습니다. 예. 91개소에서 지금 40개소가 완료가 됐고 지금 5개소는 지금 올해 공사 중에 있고 지금 미추진 구간이 46개소가 있습니다. 이 46개소를 실적으로 지금 뭐 1년에 뭐 한두 건씩 해가지고서는 지금 뭐 너무 장시간 걸리고 어르신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6개소를 되도록이면 한 3개년에 걸쳐서 지금 마무리 지려고 저희는 저희 계획을 그렇게 잡고서 예. 올해 지금 한 15억 올린 게 이제 15개 정도는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을 갖고서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 지역에 대해서 노인보호구역 내에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행복나눔과에서 이제 순위를 쭉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다가 대상지를 받아서 예.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540페이지 상단에 보면 그 영기면 개운리 개운교. 네. 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어요? 현재 업체 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가 지금 상당히 이제 물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뭐 준비는 좀 다 돼 있는데 특히나 이제 동절기에 그 교량을 철거하게 되면은 공사도 안 하는데 통행에 지금 지장이 있어서 예. 지금 내년 2월부터 철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산을 삭감할 이유는 뭐예요? 올해 지금 발주하냐고 25억을 세우는 상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 저기 내년도 분 마주 이제 세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25억을 세웠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금년도에는 그러면 그 예산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뭐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인 건 맞잖아요.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그 소화될 물량하고 그다음에 집행 관계하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 부분이지 이제 이거를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은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일반 전년도 올해 사업에 편성이 안 된 거라면은 뭐 그게 뭐 사업이 삭감되는 부분이지만 전년도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서 진행하면서 그 다음 연도에 필요한 만큼의 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진행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이 개운교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할 계획을 갖고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근데 금년도에는 또 예산을 17억을 삭감을 해서 그러면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할 계획인지 안 할 계획인지 이게 불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아니 그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25억을 세운 자체는 설계가 마무리되고 지난해에 세운 거죠. 그러니까 25억이 이제 25년도 예산이죠.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올해 금년 실행을 예산이 안 했잖아요. 발주가 되어서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필요한 올해가 예산을 세워가지고서 설계하고 마무리돼서 보상까지 진행하면서 1차 분에 대한 발주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지금 7억 4천을 들여서 거기에 올해도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섞어서 2차 분 발주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작한 부분은 중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예산 편성 관계하고 전체 이 예산을 여기다 너무 많이 편성하게 되면 또 집행 관계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그 교량 지금 한 64m 되는데 네. 이 건축 교량에는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예측을 하셨어요? 지금 실시설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전체 33억입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예산을 감액을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의아해서 여쭤보는 저희가 거예요. 지금 이 계획을 잡은 거는 지금 올해 남은 예산하고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하고 그 범위만큼 세워놓은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 추가로 더 세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추경 때 또 내년도 본 예산에는 17억을 감액을 하고 추경 또 예산을 증액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감액한 거는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돼서 감액된 부분이고 전체 사업비가 감액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그 금년도에 25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네. 그 지금 예산 집행을 다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감액한 것처럼 네,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내년도에 공사를 완공을 할 계획이었으면 전체 예산의 33억이었으면 오히려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 전체 공사 진척 관계랑 집행 관계랑 현재 남아 있는 예산 관계랑 파악을 해가지고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까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라 되겠죠. 내년 상반기까지만 왜냐면 예산 편성하고 왜냐면 이 자체가 지금 또 집행 관계에 대한 실적도 올려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잔뜩 편성해 놓고서 어차피 소화가 안 되는 물량을 상반기까지 계속 예산을 묶어둘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진행 상황에 따라 그때 이제 추경으로다가 예산 편성해 주시겠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그 진행은 계속 되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갑니다. 한 번에 33억을 다 세워놓으면은 지금 공사 기간 동안 그 금액은 다 묶여 있는 상태가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538페이지 그 상단쯤 보면은 그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 통합 건설 사업 그 감리비 있잖아요. 네. 10억 편성이 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현재 올해는 20억을 세워서 지금 통합감리를 실시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지금 추가로 발주될 사업, 공사가 진행할 사업이 이제 군도 11호선 구조 개선하고 동창선하고 화상대교 개축하고 그다음에 홍천호 태양리 연해선이 지금 발주가 될 계획입니다. 이 두 개, 네 건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예, 통합 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도 말씀드렸던 건데 통합감리 자체는 지금 그 시공하고 품질가격 모든 거를 감독 권한을 이제 전문 건설 감리 업체에 선정을 해서 시공 감독을 다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품질 관리부터 다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통합 감리 체제를 통해서 지금 그 대규모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 도로 포장 확장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네 곳의 현장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감리를 예. 추진하는- 네 건에 대해서 왜냐면은 이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직원들이 일반 소규모 사업도 많이 직감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대규모 사업까지 하는 데는 이 업무 관계랑 이런 것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시공성이나 품질 관리 차원에서 지금 통합 감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 감리 체제가 훨씬 좀 나은가요, 그러면? 품질관에도 확실히 낮고 또 왜냐하면 또 직원들이 그만큼 내부 일 관계랑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앞으로 향후로는 또 중대재해처벌 관계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공건축 팀이 있잖아요, 저희. 공공건축 팀에서 그 통합감리 체제를 같이 운영하면 안 되나요? 공공건축은 이제 건축에 대한 부분이기 건축만 있는 때문에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안 되나요? 공공건축에서도 직접 감독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에 대규모 사업은 결국은 거기도 감리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념이 좀 틀리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그 552페이지 하단에 보면 상호안리 상호안천 교량 신축이 있는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이죠? 요거는 오한천 양진말 화로구이 건너편에 보면은 지금 게이트 부장이 있고요. 예, 그 하천하고 그 상호안천은 오한천하고 합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놓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 우한 초등학교 건너편 쪽에도 우리 군에서 교량을 두 곳을 또 신축한 게 있잖아요. 그 전에. 하나가 있고요. 예. 그게 바로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연결이 돼야 전체적인 그 순환 코스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 정확한 위치는 양진말 화로구이 게이트 볼장 있는데 게이트 볼장에서 그 하천 쭉쭉 내려가면은 하천이 합류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예. 상호안천하고 오한천은 합류되는 예, 구간이 예. 그래서 오한천에서 내려가는 교량은 설치가 돼 있고 요 상호안천에서 내려오는 교량은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같이 이제 순환 코스 연결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 일부 주민들은 뭐 굳이 왜 거기 교량을 그렇게 많이 또 설치를 해느냐 기존 교량도 있는데 그런 말씀도 하시길래 이 교량은 그쪽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 운동 코스가 지금 국도로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단절이 돼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윤유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건 예입니다. 539쪽이고요. 북반면 도사공리 문도선 여기가 어디죠? 여기가 2km 정도 되는데. 문도선이 저희가 지금 도사공리 가는 데 보면은 네. 작년도에 준공된 삼거리 지역이 네네, 있습니다. 네. 거기서부터 2km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 며느리 고개 쪽으로. 며느리 고개 쪽으로. 네네네네. 그럼 거기가 보세요 캠핑장을 더 넘어서 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죠? 캠핑장까지는 2km가 넘을 겁니다. 거기 근처까지 거기 갈 겁니다. 거기 뭐 옛날에 그 군부대 한참 못 갑니다. 한참 예, 밑까지. 밑으로. 왜냐면 거기 현재 그 삼거리부터 군부대까지 하려면 거의 3km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장님네 거기서는 지나갑니다. 더 지나가서. 네네네네. 그러면 뭐 캠핑장까지 가겠네. 잘. 거의 근처까지 갑니다. 네네네, 다행이네. 원하고 543쪽이었고요. 여기 중반부의 설계 자문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건가요? 300만 원.
이거는 계속 계속 진행을 했었던 하고 있는 건가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뭐 공법심의나 이런 부분 할 때 그렇지. 거기에 대한 네. 위원들에 대한 그 저 이분들은 그 설계자분들은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이 있거나 아니면 전국으로 공모를 해서 공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네네. 그러니까 강원도 건설심의위원들을 선정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전국적으로 공고를 내가지고 모집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역 실정을 좀 아시는 분들이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근데 이제 이 공법심의 자체가 너무 이제 지역적으로다 하면 또 이게 또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고 이제 그런 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건설심의위원하고 전국적으로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공고를 해요? 아니면 어떻게? 강원도 건설기술심의는 공고를 안 하고요. 공고 안 예, 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갈 때는 공고를 합니다. 553쪽이고요. 이 마을회관 국유재산 토지 대부료 1,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매년 이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553쪽. 네네. 요거는 우리가 홍천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돼요?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 되겠죠. 네. 아니 이게 부지가 얼마나 돼요? 단기적으로 하면 계속 이제 전체 지금 네. 거의가 7개 필지 정도 돼서 지금 네. 3,100 한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3,100? 55평방미터. 네. 네. 그러면 아직 뭐 저희들이 대부를 매년 1,000만 원씩 지출하는 것보다 뭐 이걸 구입을 하니 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요거를 지금 마을안길도 일부 있습니다. 이게 저 네네. 자산공사 땅인데 마을회관이 지금 5개고 마을안길이 이제 2건이 되겠는데 실적으로 이제 저희가 예산 한 1,000만 원 정도 세는데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정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집행을 하게 되면 한 6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네네네. 600만 원 적인 게 아니라 뭐 많고 적긴 게 아니라 어차피 매년 나가야 될 지출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매입을 하는 게 해야 됩니다. 그게 네네. 맞다고 저는 네, 대해서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네네. 그렇게 아마 추진하면 기회가 한번 세워보시죠. 네, 한번 잘 네네.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지랄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문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 과장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청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재난안전 과장께서 나오셔서 송환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민용만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부터 574쪽입니다. 559쪽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84억 6,300만 원보다 3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효율적인 재난안전 행정관리를 위한 여비, 업무 추진비에 900만 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위한 보조사업비 500만 원과 자체 사업인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의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중간에 재난 관련 시설 장비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유지보수 운영비,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등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재난 방송 경보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상단에 민방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여비 등의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민방위 내 교육훈련을 위한 강사수당 및 사이버 교육 경비 등 사무관리비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상단에 민방위 교육훈련에 따른 리더 양성 및
전문 교육 지원의 행사 실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의용 소방대를 위한 의용 소방대 이날 지원 및 홍천 의용 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 경연 대회 지원 등 민간 행사 보조비 2,700만 원, 의용 소방대 차고지 신축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민 참여 민방위 이날 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을, 홍천 의용 소방대 연합회 순찰 차량 2대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상단의 내촌 119 지역대 이전 신축에 따른 자치단체가 부담금 1억 원, 부지 매입비에 2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방명 119 지역대 이전 신축에 따른 청사 부지 매입비 6억 7,700만 원, 두촌 119 지역대 이전 신축에 따른 청사 부지 매입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예비군 육성 관리를 위한 행사 실비, 예비군 운영 및 장비 유지비, 예비군 육성 지원 등의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한 방위 물자 지원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관리비용 3억 300만 원, 통합협의회 운영 및 을지 연습 지원에 1,1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사회재난 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2,100만 원과 안전본관 운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행사실비 등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중간에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활동을 위한 지원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운영에 따른 물품 구입, 방송시설 유지 보수 등에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중간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 인건비 등으로 1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안전문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여비, 행사 실비, 기타 보상금 등에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상단에 집중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안전관리 자문단 자문수장 등의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사회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과 이주 및 재해 보상금 등의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화재 대피용 방향 마스크 지원 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상단에 중대 재해 대응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 4,100만 원을, 안전보건 의무 이행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해복구 지원에 따른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5천만 원을, 재해영향평가 심의 운용을 위한 수당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난 사전 대비에 따른 사무관리비, 유지보수를 위한 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중간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에 5천만 원을, 지진 안전성 조사를 위한 시설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풍수해 보험 홍보에 1,400만 원과 풍수해 보험료에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상단에 홍수 재해 통합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유지 보수비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 자율 방재단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800만 원, 행사 실비 및 기타 보상금에 300만 원, 이주 및 재해 보상금 2,500만 원, 상해 단체 보험료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경사지 재해 위험도 평가 및 안전점검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상단에 중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에 16억 원을, 갈마치구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쌍둔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보상비 등 1억 원을, 홍천 65 군도 8호선 극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2쪽입니다. 상단에 홍천 67, 군도 14호선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도민 제한 재취약 지역 개선에 따른 교량 개축 사업비에 2억 4천만 원, 하단에 수목 제거 및 하당 준서를 위한 지방 하천 유수 유통 지정물 정비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상단에 홍천 89 서운이 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에 설계비 1억 1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제국 저수지 재위험 정비 사업에 설계비 1억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구만 저수지 재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 설계비 1억 원, 배터 저수지 재위험 저수지 정비 사업에 설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중간에 부서 운영 기본 경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 2,300만 원을,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5억 5,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도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가 문제에 대한 진행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이게 궁금해서 예전부터 564쪽이고요. 맨 상단 부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있잖아요. 사회복무요원이요. 예예. 그 우리 10명이잖아요. 예예. 근데 홍천군에 이게 다 따지면 홍천군에 사회복무요원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자치단체에서 이분들의 봉급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예. 이게 매년 이게 늘어나는데 이게 국가 사무 아니에요. 이분들은 국가 사무를 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이거를 계속 자치단체에서 이걸 부담해야 된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병력법에 의해서 이제 저희 그 지자체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이제 소요되는 인력을 이제 그 사회복무용으로는 이제 배치를 시키다 보니까 이제 글쎄 말이에요. 사실 이게 계속 국가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은 네. 있는데 네. 거의 지금 지방 군복무 자치에서- 대신 하시는 거잖아요. 예, 뭐 예. 제가 과장해서 뭐라는 건 아니고 예, 예. 이게 자체가 네. 이게 사회복무요원은 사실상 국가에서 예. 군 복무를 대신해서 이제 자치단체에서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봉급을 예. 매년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매년 그렇죠.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자치단체에서 해는 것이 저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이 돼서 그냥 그런 한번 그냥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네. 오늘 한번 네. 저기 국장님. 병부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그 홍천군에 몇 명이나 홍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대략. 근데 저희가 이제 네. 관리하는 건 예산서에도 이제 10명 돼 있는 거는 네. 그 행정 쪽에서 이제 그 지금 예를 들어서 뭐 향토 사료관이라든가 그 박물관이라든가 네. 또 실과에도 조금 있고 재난안전과에 있고 네. 행정과에 있고 이제 이렇게 소요되는 데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또 이제 수요 조사를 그 병무청에서 의뢰하면 저희가 부서마다 합니다. 그래서 뭐 간혹 없어지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뭐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도 있고 그래서 네, 복지시설이 다 네네,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네네, 예. 그 총 인원이 홍천군에서 이제 기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지는 통계가 지금 나오고 있을 예산은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10명으로 편성이 돼 요것만? 있어서 네네 예. 그러면 각자 또 알아서 하시는 거네. 그 음. 사회 복지시설 쪽에서는 복지시설 쪽도 이제 그 뭐 행복나눔과나 이런 데 이제 네네. 관련 부서에서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다 그러니까- 각자 다 부서마다 다 네, 틀린 그러니까 거죠. 총괄적인 관리는 우리 네.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네. 그다음에 별도로 이제 복무에 대한 부분들 뭐 네. 출퇴근이라든가 네. 업무에 대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0명밖에 안 돼요. 네네 예. 더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희경입니다. 565쪽에도 있고 567쪽에도 있는데 그 안전관리 자문단님들 그분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축제나 행사 등이 할 때 그 점검을 합니다. 거기 이제 분야가 이제 기계,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이런 쪽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점검을 나갑니다. 그럼 축제 때만 거의 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뭐 그 외에 이제 타 부서에서 뭐 점검을 해달라 그러면 이분들을 같이 모시고 나갑니다. 아,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16명 정도 저희들이 이제 16분이요? 예. 거기에 이제 분야별로 이제 기계, 건축, 토목,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분야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이제 그 시장 화재 예, 예. 문제 때문에 예. 이런 이제 자문단님들이 그럴 예. 때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의 이제 그 시기별로 저희들이 이제 점검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나갑니다. 그때 이제 주 하듯이 뭐냐면 전기, 가스 이쪽이 좀 분야가 좀 집중적으로 가고요. 그러면 이번에 예. 이 사고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이제 사실은 그 원인 아직도 못 찾았죠? 찾았나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먼저에 이제 한전에서도 이제 점검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 전문가를 데리고 나가서 이제 점검을 했는데 그게 이제 외적인 것보다는 내부적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결과? 그냥 사건은 종료가 된 건가요? 아니, 왜냐면 방재과의 책임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는 네. 거예요. 진행 사항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저도 요새는 한 2, 3일 제가 확인을 못해서. 이상이 그러니까 이쪽 바깥 그 지중화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 내부에 이제 홀로가 있습니다. 전기선들이. 이제 그게 이제 노후화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내부 쪽의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갔었을 때 거기 이제 그 전문가님들 뭐 서울에서도 내려오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분들은 본인이 한 40평생 이 업무를 하는데 다 찾아봐도 한 이틀 정도 하셨더라고요. 이틀 넘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틀 제가 갔을 때 이틀 때였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 이런 거를 하는 이 일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갖고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그럼 지금은 그냥 그런 상태인 거예요? 계속 모르시죠? 아마 그 다음 시간이 이제 도시교통과인데 응? 거기에서도 이제 그 지중화 사업 연계해서도 한전이나 전기안전공사 다 이제 그러니까 전체 한 4번 정도 저희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이제 흐르지는 않고 현재는 지금 안 흘려요? 예, 그래서 흐르지는 두 군데 다 안 않는데 흘려요? 예, 현재는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지금처럼 뭐 비가 오는 날이나 이럴 때는 이제 또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명확하게 지금 근데 이제 노후된 건 또 맞고요. 그 시설이 워낙 노후가 되어 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그분들이 그 참가하시는 분들이 뭐 연령도 있으시지만 거기가 또 이 전통시장 범주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혹시 그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업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디 꼭지 사업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로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 예. 왜냐하면 그냥 한두 군데가 뭐 이렇게 사고 나는 것도 사실은 안 되지만 덩어리로 묶여져 있어서 정말 네.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안전과에서도 하실 수 있는 일을 좀 최선으로 다 해주시고 계시지만 더 한번 신경 써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여기 지금 활동 지원이나 자문수단 이외에 예산이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날 그렇게 막 밤에도 쫓아다니고 이런 걸 봤을 때 예.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책정됐지만 추후에는 우리 국장님도 지금 같이 듣고 계시지만 안전에 대한 나중에 뭐 소화기를 주고 이런 건 사실은 이거는 차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예방함으로써 그 후에 들어갈 예산을 아끼는 방법도 되고 안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미리 선제적으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추경이라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다가 반영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좀 해서요. 네. 뭐 다른 지자체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한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덧붙여서 그 지금 우리 담당 팀장 말씀 주셨는데 그 접지 방식을 기존에 이제 다중으로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단일 접지로 이제 변경을 해봤고 아, 그 이후로 지금 해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네. 다행이에요.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효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572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도민 제한 그 재취약 지역 개선 사업 있잖아요. 예, 예. 그 시설비 중에서 지방하천 유소소통 지작물 정비 사업이 있는데 예.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는 이제 저 건설가에서 하는 거는 이제 그 준설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지작목 제거가 우선적인 사업입니다. 그 건설과에서 하천 준설 작업을 해내는 거하고 예. 지작물 정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게 원활하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작물이 저 하천 안에 있다 보면 걸리기 때문에 유소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영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하천 준설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건설과에서도 이 준설이라든가 하천에 대한 유지 보수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 재난 안전과 쪽으로 오는 거는 예. 별도로 이제 도비를 주면서 시군 예. 보고 이제 신청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예. 뭐 건설과에서도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읍면에다가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재난 쪽으로 엮을 수 있는 것은 또 엮어서 더 많이 사업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 네. 이거는 뭐 그 재난 시에 이렇게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예방 예방 차원으로 차원에서? 예, 저희들은 예방 차원으로 보시면 돼요. 하천 준설하고 별 차이가 예, 없겠네요. 그럼. 그게는 이제 없는데 예. 그러니까 좀 묵묵당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거로 인해서 뭐냐면 이제 지작물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무가 하천에 여러 개 있다 보면 예. 물이 가서 음. 이 수위를 높여놓는 예, 영향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냐면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적인 거는 지작목 제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럼 그 위에 보면 네. 도민 제한 그 재취약 지역 예. 개선 사업 이거는 또 어떤 사업들이에요? 요거는 특정하게 이제 저희들이 그 뭐뭐 하라는 건 없고요. 저희들이 그 보통 보면 이 도민 제한에 대한 이제 공고를 통해서 이제 어떤 뭐 개인이 직접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이 사업처럼 도민이 제안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수요를 저희가 이제 그 읍면에다가 조사를 했었고 지금 여기 반영되어 있는 사업은 그 태양리 지역에 소교량을 놓는 겁니다. 예? 태양리 소교량입니다. 소교량. 태양리에 네네 예, 예. 네, 네. 그래서 읍에서 요청이 이게 들어왔고요. 교량 개축 사업입니다. 이거. 이게 도에서 그 재난 안전과로다가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재난 안전과에서 네네. 시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도에서 이제 재난 기금으로 해서 예. 그 이제 각 18개 시군마다 일단은 제안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정을 되면 그 기금에 의해서 뭐냐면 분배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태양리에서 소교량 신축에 대한 것을 예. 그 요구를 하셔서 예예.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예예. 태양리 어디쯤이에요? 그러면 태양리 그 저희 방알사를 훨씬 그 지나서 방알사 있는데 그 한자 위로 그 더 꼴짝이 올라가야 있습니다. 되는. 예. 그래요? 예. 이 그러면 도 재난 기금을 통해서 매년 이렇게 이제 도비가 확보가 되잖아요. 예예. 그럼 사전에 그러면 이 재취약 지역을 사전에 그 실무 부서에서 그 지역 주민들 좀 요구를 반영을 해서 사업을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 그게 이제 도에서 이제 공문으로 시달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공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거에 의해서 뭐냐면 제안을 하는 거죠. 저희 제출을 하면 예. 저희들이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도에다 이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 지역이 꼭 이렇게 재취약 지역으로 지정이 된 지역에 대해서 사업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런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사업을 요게 그 이제 사업 그러니까 지역을 선정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해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재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으면 그 지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로 인해서 뭐냐면 그 향후에 그 이제 우기철에 사실 피해가 범람이나 이런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쭉 그 일반적인 사업들은 저희들이 제한이 되더라도 선정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 여쭙고 싶은 네, 거는 건설과에서 그 지역 개발 사업으로 다 이제 지역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그러한 지역 개발 사업으로 하는 사업 대상 지역하고 예.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이 지정한 이 사업하고의 어떤 차별성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 건설과에서 하는 거는 지역 개발에서 하는 거는 주민 권익의 사업이고요. 예, 예. 이거는 이제 흔해서 재해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 물론 사업의 취지는 다르겠지만 예, 예. 결과적으로 보면 그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도 현장 확인을 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재해 우려가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평가 그 항목들이 있는데 거기서 통과돼야지만 사업이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면 그 재난재해 시에 예. 그 산 밑에 이렇게 있는 가옥들 보면 예, 그 나무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지붕을 덮친다든가 예, 예. 그럴 경우에는 그 재난안전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그런 예. 그 예, 나무에 대해서 제거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편성해놨습니다. 편성돼 예, 있어요. 예, 예. 그게 보면 그 산림과에도 있고 예, 예. 심지어는 그 관광문화과에도 또 그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농정과인가 어디 또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좀 사업이 이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느 시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고 어느 시기 뭐 재난재해 시에는 또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이 군민으로서는 조금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일원화해야 되지 않을까. 산림과나 아니면 뭐 재난안전과나 해서. 오늘 한번 저희들이 한번 그쪽 그 지금 예산 편성돼 있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어떤 그 한쪽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어떤 부분에서 주민들도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어떤 때는 산림과에서 하고 어떤 때는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또 어떤 거는 관광문화과에서 하고 하면 예.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번 그쪽 부서하고 이 예산을 한번 같이 예. 논의를 해서 한쪽으로 정리하는 걸로. 예, 예. 예. 그 국장님이 좀 잘 그 다른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유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유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67쪽 맨 마지막이요. 하단에. 네. 방역 마스크 예, 저 예. 지원 사업. 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그 대상들이 대부분 뭐냐면 장애인 복지시설, 그다음에 아동 복지시설,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그러니까 안전 취약 계층이 그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우선 지원하신다는 예, 예, 말씀이죠. 그러면 배수가 685개인데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총 대상이 76개소에 76개. 86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8개소에 40개 지원이 됐습니다. 아 올해 예, 올해 지원이 되고 예, 예. 이제 추가로 이거는 또, 이제 추가적으로 예, 내년에 추가로 또 하는 지원하시는 겁니다. 예, 예, 상황이다. 예.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보면 이제 화재 시 골든 타임이 한 10분에서 15분인데 예. 그 유독가스에 피해 보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더 많거든요. 예,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영어관이나 공연장 이런 데도 좀 추가로 확대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예, 겁니다. 예.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윤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님 계십니까? 네. 질의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강 문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